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이번 편은 이제 WinCC V15 세 번째고요. HMI 기초학습 WinCC 엘리먼트입니다. 엘리먼트 1이라고 했는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저번 시간에는 그 베이직 오브젝트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엘리먼트를 하겠습니다. 그때 베이직 오브젝트 할 때 레이아웃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뒤에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일단은 베이직 오브젝트에 대한 설정, 그리고 쓰는 법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겁니다. 먼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고 갔으면 해서 제가 안 넣은 거예요. 그걸 다 넣어버리면은 엄청 헷갈립니다.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젊은 세대 분들, 요즘 저도 젊은 세대지만 완전 20대 분들 팽팽 잘 돌아가잖아요. 쉽게 이해합니다. 다 스펀지 흡수하듯이 잘 이해하니까 괜찮은데, 혹시나 이제 저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들으면 나중에 그 이야기 하면은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갔으면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오늘은 엘리먼트의 기능들, 엘리먼트로서의 조건, 그리고 엘리먼트가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티아 포탈 실행할게요. 티아 포탈 V13, 14, 15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2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열렸고, 이제 이 포탈 뷰에서 프로젝트 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죠. 클로즈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포탈 뷰로 넘어가서 새로 만들죠. 항상 저희가 새로 만들었었죠. 늘 그랬듯이 HMI 언더바 003번 이라고 해서 만들게요. 저희가 맨날 처음에는 똑같이 반복했었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 포털 뷰가 나오면 여기서 configuration and HMI 스크린은 눌러도 상관없고 프로젝트 뷰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configuration HMI 스크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창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click here to add a new device 여기 눌러달라는 거죠. 결국 눌러가지고 어떤 화면을 쓸 거다. 그래서 Schematic Comfort Panel 9인치 디스플레이에 TP900 컴포트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버전이 있으시면 버전 넣으시면 돼요. 버전 넣고 기다리면 여기 하나가 뜰 겁니다. 떴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이것저것 있죠. 별건 없습니다. 설정할 수도 있고 스크린 만들 수 있고 테이블도 있고 알람 있고 프로젝트 뷰 들어가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잠시만 여기 있어가지고 줄여 올리는 것 같았거든요. 소리가 작아가지고 제가 좀 올렸는데 이게 약간 이상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 이제 프로젝트 뷰로 오면은 요 화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만들 때 어떻게 했었죠? 프로젝트 뷰 와가지고 물건
선택하고 Add New Device 물건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떴죠? 위자드가 떴죠? 위자드가 원래 떠야 되죠? 근데 지금 위자드 안 떴죠? 포탈뷰에서 만드니까 위자드가 안 뜨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티아 포탈 그 HMI를 교육까지는 아니고 한번 그 시연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번 보여주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전시회장에서. 제일 처음에 티아 포탈 나왔을 때. 그때 그분도 그 이야기 했었어요. 포탈뷰에서 HMI를 꺼내면 위자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프로젝트 뷰로 가서 반드시 HMI를 만드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신기한 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놈이 있어요. 슬라이드 스크린 요게 있었는데 이게 아마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이게 아마 여기서 안 나왔어요. 포탈 뷰에서 이게 안 나왔어. 그래서 프로젝트 뷰로 가야지만 생겼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요거 슬라이드 있는 이거 요놈이 뭐냐면은 그 화면에서 그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쓱 긁으면 이 비밀창이라고 해야 되나? 창 같은 게 하나 탁 튀어나와요. 그 우리 핸드폰에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밀어내리면 창 하나 열리죠? 그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인 스크린. 그 창인데, 이게 아마, 거꾸로구나. 포탈 뷰에서만 이게 생겼고, 프로젝트 뷰에서는 이게 안 생겼어요. 이걸 생성시킬 방법이 없었어. 여기 보면 이게 뉴가 없거든요. 이걸 만드는 방법이 없었어. 무조건 포탈 뷰로 가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야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좀 버그 같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뭐 결론적으로는 3.1 이상인가 넘으면 이제 무조건 생기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다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얘 화면이 그냥 기본 상황이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회색깔. 다시 포탈 뷰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뷰로네요. HMI를 지워버립시다. HMI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딜리트. 예스. 그러면 딱 지워집니다. 프로젝트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Add New Device 누르고 HMI 시메틱 컴포트 패널 9인치에서 TP900 더블 클릭. 위자드가 나오죠? 위자드에서 우리 셀렉트 PLC가 없어요. 기본 색깔은 흰 색깔로 하고 내비게이션 필드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해놓은 설정이 있으면 그게 다 똑같아요. 요놈 하나만 두어 개 만들어 놓고 다음 시스템 필요 없으니까 넥스트. 요 그냥 넣어 놓고 피니시 하면은 위자드로 주르륵 하고 만듭니다. 요 아까 없던 거랑 있던 거랑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데도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없던 상황이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스크린 매니지먼트 들어서 템퍼레이터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 템퍼레이터가 없거든. 없었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야 돼. 만들어가지고 스크린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하단의 프로퍼티 제너럴 쪽에 보시면 템퍼레이트 선택하는 창이 있습니다. 요것도 만들어야 돼요. 넘버는 뭐 그냥 1번이겠죠. 여기서 색깔 변경하고 네임도 변경해야겠죠. 물론 뭐 익숙하게 저처럼 그냥 몇 번 해보고 뭐 이렇게 좀 익숙하면은 그냥 위자드 안 써도 돼요. 근데 위자드를 쓰는 게 실제로 해보면 엄청 편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소프트 키라고 하죠. 이 소프트 키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 그림 있는 거하고 영역 지정이 돼 있다는 거, 이게 엄청 차이가 심하거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 귀찮아지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준 것도 대단하죠. 이거 잘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는 이 필드 부분이죠. 이 필드가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아래에 보시면 태그가 있어요.
이 태그에도 보시면 이게 미리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은 여기 바닥을 클릭하면 해당 바닥에 스크린에 대한 이벤트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스크린 이벤트가 이미 있어요. 2번 이렇게 가보시면 이건 2, 3 이런 식으로 스크린 이벤트가 미리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자드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거 다 만들어야 돼. 이 체인지 이거 다 눌러야 돼. 다 만들어야 돼. 다 하나부터 끝까지. HMI는 무조건 자동 기능 있으면 무조건 자동 기능 활용하세요. 무조건 1에서부터 100까지 모두 다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HMI라는 놈입니다. 모든 걸 사람이 다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뭔가 꼬이거나 혼란이 온다? 그 부분 지우고 다시 해, 그냥. 후회하기 싫으면. 뭐 요거는 뭐 잡소리 같은 거였는데 뭐 경험상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화면에서 오늘 배우기로 했던 엘리먼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거 엘리멘트 하면서 요거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형인가 신형이 아닌가, 고성능인가 고성능이 아닌가를 어떻게 판별하는가. 이거 은근 신기한 겁니다. 저도 실제로 몇 번 써보다가 우연히 알았거든요. 골고루 써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IO 필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프로퍼티로 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이벤트 쪽에 가보면 여기 이벤트가 있다, 애니메이션도 있다, 또 뭔가 더 많아, 프로퍼티도 복잡하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베이직 오브젝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림판에다 그림 그리는 거였고, 이제 엘리멘트부터가 진짜 사람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기능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IO 필드를 한번 볼게요. 자, IO 필드는 이제 입력 같은 것도 되고요, 그 출력도 되고, 뭐 골고루입니다.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입력, 입출력에 관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변수를 등록해 놓은 걸 볼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자,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태그라고 하는 놈입니다. 요 태그라고 하는 놈인데, 태그가 뭐냐? 저희 그 PLC 쪽에서 스텝 7 쪽에서 배울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심볼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드레스 같은 거죠. 뭐 i 0.0은 뭐다, 아니면 뭐 db 20.dbx 0.0은 뭐다, 이렇게 심볼을 등록을 해놨었어요. 그 심볼을 등록한다라는 게 일종의 엑셀에다가 표를 쭉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HMI에서도 태그라는 놈을 이용해서 심볼을 만드는 겁니다. 심볼. 일종의 심볼을 만드는 거야. 그냥 쭉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태그 등록을 하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PLC에서 만일 i 0.0은 비상정지입니다, 비상정지 입력 신호라고 만들어 놓고, 화면에서도 i 0.0이 들어오면 비상정지구나 라고 디스플레이를 해줘야겠죠. 그럼 그러기 위한 태그를 등록할 거예요. i 0.0은 비상정지, 화면에서. PLC에서도 i 0.0은 비상정지라고 하면서 심볼 등록했죠. 그러면 심볼하고 태그하고 두 개를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동작을 해요. 그걸 하는 것이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넥션.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커넥션이라는 게 있어야 심볼과 태그가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다 실수할 겁니다. 오늘은 엘리먼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에 대한 이야기는 천천히 할게요.
IO 필드. IO 필드는 이 IO라고 적어놓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IO만 되나? I 0.0 이런 것만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입력 출력 필드입니다. 입력 출력 필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태그 쪽에 가서 여기 디폴트 태그 테이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태그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굳이 창 안 오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여기서 점점점 클릭한 다음에 add new 클릭한 다음에 이거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구나. 그냥 만들게요. 디폴트 테이블 가서 여기 add new에다가 뭐라고 할까? 솔직히 태그 이름을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겁니다. 그냥 i 0.0은 비상정지니까 emg 이렇게 하겠습니다. emg. 변수 형식은 그냥 워드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워드가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여기 변수 형식을 실수로 적어야 되네. 그럼 인트로 하겠습니다. 인트로 하고 여기까지 지우고 여기서 태그를 emg 만들었죠?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막 엄청 많은 숫자에서 자동으로 5글자로 줄었어요. 여기 어드레스 타입은 int고 프로세스죠. 프로세스에 태그 emg를 넣었어요. pc 태그, 어드레스, 형식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 비어 있어요. 왜냐면 커넥션이 안 돼 있으니까.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 이런 게 생기겠구만 라는 걸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태그를 등록을 해놨다는 것. 그 다음 요 타입은 여기 변수에 넣었다 뺐다 할지 넣기만 할지 출력만 할지 요 차이에요. 요렇게 만드니까 갸웃 뭔 소리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자, 포맷은 그렇게 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프로세스는 이 태그에 대한 이 연결되어 있는 태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등록하는 곳이고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IO 필드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입력용으로만 쓸지, 출력용으로만 쓸지, 입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걸로 쓸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는 숫자에 대한 설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데시멀 숫자죠. 데시멀 10진수죠. 그 다음 데시멀에 있는 플레이스 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자릿수가 몇 대까지 있는가. 근데 인트에 자릿수라는 게 없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는 말을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어 2만이다 그러면 2만.000 이렇게 나오고 2만 7이면 2만 7.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이유 없이 소수점을 넣는 바람에 소수점이 그냥 계속 나와버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필요 없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다음 요 밑에 있는 요 놈이 제일 중요한 건데 포맷 패턴. 자, 맨 앞에 S는 부호를 뜻하는 거고 숫자 99999는 그냥 숫자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5자리다 라고 해서 숫자의 부호까지, 그래서 S 플러스 00000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99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2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앞에 S 지우면, 지워보면 부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6자리까지 쓸 수 있던가 아니면 S 6자리 쓰던가. 근데 이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6자리가 끝이구나가 아니고 계속 넣으면 늘어나요. 계속 넣으면 늘어나. 그러니까 이 형식, 이 포맷은 자유야, 자유.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한 자리에서 한 6자리까지 뭐 이 정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EMG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었을 때 int로 만들었죠. int가 뭔 말이죠? 워드 공간에서의 정수. 워드 공간에서의 정수 최대값은 몇이에요?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은 벌써 다 아시죠? 32767이 최고값입니다. 플러스 32767이 최고값이에요. 3, 2, 7, 6, 7 5자리죠. 5자리 이상의 숫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부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5자리면 충분한 거네요. 됐어. 이렇게 해서 제너럴 부분은 마쳤어요. 데시멀이 아니면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나? 라고 해서 쭉 눌러보면 뭐 바이너리도 있고 데이터 타임, 데시멀, 헥사 데시멀이네. 그냥 한마디로 그거죠. 소수점, 그다음 스트링, 그다음 타임, 데이터 타임 요거는 솔직히 의미 없고 스트링 문자의 바이너리 이진수, 그다음 시진수, 그다음 소수점 이 정도죠. 요렇게만 하면은 선택하는 대로 변경이 되겠죠. 바이너리 할 때는 당연히 워드니까 바이트가 2개죠.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하면은 숫자가 엄청 많겠죠. 이게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16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데시멀일 때는 이렇게 해서 5자리면 충분하죠. 부호 넣어서 이렇게 너무 충분하죠. 이렇게 하니까 또 왼쪽 구석이 처박혀 있죠. 이 글자 사이즈 또 짜증나네 이러면서 두 번째 딱 가면은 어피어런스. 저희가 그림 그리고 막 열심히 할 때 맨날 했던 게 어피어런스죠. 요 봤던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요 색깔, 텍스트 색깔은 뭘로 할래? 보더는 바깥 부분이죠. 테두리는 또 어떻게 할래? 맨날 보던 거죠. 한번 넣어볼게요. 갈색, 코너는 라운드, 더 크게. 근데 이제 확 띄죠? 그 다음 텍스트 색깔은 빨간 걸로 하자. 그럼 여기 유닛은 필요 없습니다. 보더 두께, 더블 라인이냐, 솔냐, 3D. 이 3D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3D냐, 뭐 컬러는 어떻게 할래, 테두리, 백그라운드는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요 IO 필드 같은 경우에는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고, 입출력이 다 되는 사람이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을 넣거나 하면은 바로 혼납니다. 심플해야겠죠? 저기에 색상 넣어버리면은 지저분해 보여요. 뭐 좀 깔끔한 색깔 넣으면 괜찮은데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글자가 왼쪽에 쏠려있죠. 이것도 뭐 어디서 또 이걸 찾아가지고 또 해야 되나? 눌러보면 없어요.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이러면서 눌러보았죠? 없어요. 뭐지? 이 위에 제가 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증가, 이렇게 하면은 딱 만들어 놓으면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숫자 넣을 수 있구만 이러면서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EMG int라고 적어놓고 요놈을 한 32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오, 이렇게 보이는구만. 그래서 시뮬레이션 딱 하면은 시뮬레이션 여기다가 뭐 한 10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0 넣을 수도 있고 뭐 한 500, 400, 500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오, 이게 입출력이 가능한 상태. 끌게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클릭해가지고 요 입력만 대볼게요. 입력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웃만 되는 거 똑같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오케이. 아웃은 이제 이거 커서가 안 생기네. 오호. 이거 입력은 아직도 입력이 똑같네. 500 넣었어. 오호. 800을 넣었어요. 오호. 이렇게 되는구만.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인풋이랑 인풋 아웃풋이랑 내려가 볼게요. 요거죠, 요거. 인이랑 인아웃이랑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풋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합시다. 모니터링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엔터. 자, 요놈은 아웃이고 이건 인입니다. 여기다가 500 넣었어요. 500 들어갔구만. 200 넣었어요. 어라. 얘 안 바뀌죠? 그러면 300 여기다가 700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요놈은 인, 아웃이 둘 다 되는 놈 이렇게 넣고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요 차이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쉽습니다. 요 두 놈이 인풋이고 요놈 아웃풋, 여긴 인 아웃풋. 볼게요. 500 넣었어요. 500 다 들어갔죠? 인 아웃에는 출력도 나왔네? 그럼 300 넣어봅시다. 300 넣으니까 아웃 300, 출력 300. 어허. 인 아웃에다가 100 넣으면 이렇게 돼요. 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인은 방금 내가 넣었던 숫자 이외에는 디스플레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인이니까. 500, 300이 유지되는 거죠. 아웃은 원래 들어간 숫자가, 현재 마지막 숫자가 있겠죠? 인아웃은 입력을 했던 값이 300이었더라도 다른 데서 다시 500을 넣으면 얘 500이 되겠죠. 그럼 자기 스스로도 에이 아닌 것 같아. 100 넣으면 그냥 100인 거예요. 100을 넣자마자 그 100이라는 숫자를 디스플레이 한 거죠. 똑같이 딴 데서 500을 넣으면 그 500을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실제 값을 바로 보여주면서 입력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in, out. 그 다음 in은 안에 뭐 어떤 값이 있든 상관없어. 그냥 방금까지 넣었던 값을 볼 수 있어. 그게 in. 그 다음 출력은 현재 그 값에 들어가 있는 값,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볼 수 있는 게 out.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요 타입, 요 타입, 요 타입.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요게 은근히 중요해. 이게 바로 IO 필드이면서 바로 요거의 주된 내용입니다. IO 필드. 이렇게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바이너리로 바꿔볼게요. 요 놈만. 이것도 같이 바꿀게요.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바이너리가 18자리라고 했죠? 18자리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합시다. 여기다가 제가 500을 넣었어요. in. 그러니까 어허 이렇게 되는구만. 여기 in, out에 이 바이너리 값을 다 해보면 500이라는 거죠. 1, 2, 4, 8, 16, 32, 64, 128, 254, 256. 요 두 개만 대충 합쳐봐도 한 500 되겠구먼. 더 나오죠. 여기다가 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 정확하죠. 출력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인출 같이 나오고 출력도 똑같이 나오고. 오케이. 정확하죠. 요게
in, out이라고 하는 요 타입입니다. 요게 사실 중요하고 요 포맷도 은근 중요하죠.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놓고 몇 자리수인가 여기다가 S999 이런 식으로 자리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데시멀에 이렇게 아까 소수점 있었죠. 소수점 해봅시다. 소수점은 요거까지 다 그 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더 늘려줘야 돼. 이렇게 해서 해보자. 여기 인아웃인 거거든요. 요놈 이제 인아웃을 바꾸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니까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500이라고 입력을 하면 500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은 정확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점을 그냥 붙이라고 그냥 붙여져 있는 모양이 됐네요. 요 세 개로만 이용하세요가 돼버렸네요. 모양새가. 뭐 소수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워야죠. 이렇게 해서 IO 필드 보셨습니다. IO 필드 요 포맷, 프로세스, 타입 보셨고 어피어런스는 이미 앞 시간에 다 배우셨어요. 볼 거 없습니다. 하이든 인풋 도 한번 해볼까요? 하이든 인풋 이렇게 해서 넣어보자. 오호 700 오호 400 하이드 인풋 뭔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다. 비밀 기능입니다. 비밀 기능 풀고요. 하이드 인풋은 사실 쓸 일이 거의 없죠. 이거 썼다가는 큰일 나겠죠. 앞에 몇 넣는지를 모르니까 난리 나겠죠. 레이아웃 우리가 봤던 겁니다. 요 여백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피트 사이즈는 크기를 내가 함부로 조절하지 못하게 잡아주는 거죠. 요것도 가능하면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기본이 풀려있죠. 텍스트 포맷은 이 안에 들어가는 포맷 글꼴이죠. 글꼴 그거 여기선 센터냐 미들이냐 정렬을 말하는 거죠. 이 놈들. 그러니까 그 이후 이제 플래싱 밑으로는 이제 다 필요가 없는데 잘 안 쓰는 기능인데 이 리미트는 그 해당 리미트 선에 들어갔을 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767 같은 거죠. 32767 디링 하고 알람을이죠. 색깔은 역시 안 되네요. 저도 저거를 색깔을 바뀌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컬러 리미트 바이올레이트 뭐 리미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딱히 없으면서 색깔만 말하고 있네요. 아랫부분에서는 크게 손댈 거 없습니다. 세큐리티니 뭐 디자인 요것도 이 전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플래싱 깜빡거리는 거 포맷까지 선이 이거죠. 이 제너럴에서 포맷까지인데 심지어 그 텍스트 포맷은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볼 일이 없죠. 이렇게 해서 IO 필드 다 보셨고 그 다음이죠. 버튼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터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요즘은 이제 터치가 다 나오니까 이제 요 놈만 쓰는 거죠. 요 놈에서 이제 EMG 스위치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버튼과 스위치 이야기는 아시나요?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혹시 그냥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은 스위치는 제가 버튼을 스위치를 꾹 누르면 ON 누른 상태는 ON인 거예요. 다시 누르면 OFF 누르면 ON 다시 누르면 OFF. 버튼은 누르면 ON인데 떼면 바로 OFF야. 리턴 자동 리턴이 되는 거죠. 누를 때 ON 떼면 OFF 누를 때 ON 떼면 OFF. 이게 버튼. 스위치는 누르면 ON 다시 옆에 거 누르면 OFF ON OFF ON OFF를 일일이 내가 눌러야 되는 게 스위치. 버튼은 눌렀다 떼면 리턴 눌렀다 떼면 리턴. 요게 버튼. 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놈은 버튼 눌렀다가 떼면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 그렇구만. 그래가지고 제너럴부터 봅시다. 클릭해서 제너럴을 보니까 텍스트 있고 그래픽 있고 그래픽 앤 텍스트 인비저블 그다음 라벨이라고 해서 텍스트, 텍스트 리스트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텍스트 when button is press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픽 앤 텍스트 인비저블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한마디로 여기 버튼 위에 표현을 뭘로 할 거냐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텍스트면은 여기 텍스트를 직접 넣을 수 있고요. EMGW도 넣어놨죠. 근데 텍스트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라벨 텍스트 리스트가 있네. 이게 뭘까? 누르니까 또 프로세스가 나오네. 프로세스가 아까 뭐였죠? 태그 넣는 거였죠? 태그 넣는 거. 오호, 태그 넣는 거구만. EMG 태그를 넣었어요. 그 다음 라벨 텍스트 리스트가 뭐지? 라는데 클릭해서 쭉 내려오면 텍스트 앤 그래픽 리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생겨요. 오호, 여기다가 EMG 언더바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다시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1, 0, 1, 2, 3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다시 돌아가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텍스트 리스트 아까 하나 만들어 놨지. EMG 리스트 딱 넣었어요. 오호, 라벨 텍스트 리스트 만들었어. 좋았어. EMG 프로세스를 걸어놨고, 그럼 요대로 한번 해볼까?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네. 여기다가 디폴트 0이고 여기다가 디폴트 다시 봅시다. 여기다가 0, 1, 2, 3 넣을게요. 돌아갑시다. 0이 나왔네. 아이고, 한번 눌러볼까? 시뮬레이션. 버튼 빨리 누르고 싶어. 눌러봅시다. 꾹, 뭐 반응 없어. 이거 망했네. 나갑시다. 왜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왜일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이걸 누른다고 해서 뭐 바뀌나요? 저희 바뀌게 뭐 만들어둔 적 없죠. 이벤트를 걸어야겠죠. 이벤트 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꾹꾹 누른 거예요. 텍스트 필드에서 실제로 이제 1이 들어오면은 여기 불이 1로 바뀔 겁니다. 근데 뭐 변한 건 없었어요. 누르는 게 없잖아요. 이벤트를 안 만들었죠. 그래서 반응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텍스트 리스트는 내가 만들어 놓은 레인지 또는 특정 값이 되면 이 텍스트를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하세요. 이런 거죠. 0일 때 요걸 디스플레이 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EMG SW 아니 뭐 EMG SW2 이런 식으로 넣어뒀다면 여기 그림에서 EMG SW가 나오고 이 연결되어 있는 이 태그 값이 1이 되면
EMG SW2로 바뀌겠죠. 0일 때 EMG SW가 나오는 거죠. 그게 텍스트 모드에서의 요 텍스트 리스트와 텍스트입니다. 그럼 그냥 텍스트에서 이렇게 해놓고 요 클릭을 해가지고 누르지 않았을 땐 요거, 눌렀을 때는 요거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거랑 똑같죠? 텍스트 리스트랑. 근데 텍스트 리스트의 장점은 지금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0과 1 뿐이죠. 0과 1 뿐이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0과 1 뿐인 게 아니긴 해요. 0과 또 다른 어떤 수로 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0과 또 다른 어떤 수. 왜냐면 이벤트로 어떤 값을 넣을지 모르잖아요. 특정 값이 들어오면 그 값에 해당하는 텍스트 리스트가 활동을 할 겁니다. 활성화될 겁니다. 얘는 그런 거랑 관계없이 텍스트로만 해놓으면은 눌렀을 땐 이거고 안 눌렀을 땐 이거고 눌렀을 땐 이거다 라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네요? 텍스트 리스트는 해당 태그 값이 0에서 그 외에 어떤 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냥 텍스트는 누르든지 누르지 않든지 둘 중에 행위에 대해서 이미 글자를 넣어놨다. 어차피 스위치는 누르던가 안 누르던가 둘 중에 하나죠. 버튼이니까 누르던가 안 누르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 두 개의 선택값을 여기서 그냥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놨던지 텍스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글자를 막 마음대로 바꾸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왜 이 차이가 있냐면은, 자, 제가 이거 한글로 만들었어요. 그럼 저기다가 다 일일이 다 쑤셔 넣어야 되는데 텍스트 리스트가 차라리 나아요. 이거는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클릭 해가지고 다 찾아야지. 힘들지. 텍스트 리스트 만들어 놓은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잖아. 그 리스트로 가서 하면 한꺼번에 바꾸면 돼. 그 차이가 있어. 물론 이 랭귀지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전체 랭귀지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로 가면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걸 보시면은 그래픽하고 그래픽 리스트가 있어요. 눈치껏 아시겠죠? 텍스트랑 똑같습니다. 그래픽을 눌렀을 때랑 누르지 않을 때 그림을 미리 설정을 해 놓던지, 그래픽 리스트를 이용해서 특정한 이 값의 프로세스가 특정 값이 되면 요게 그림이 나온다. 요 두 개의 차이입니다. 텍스트랑 그래픽은 그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럼 그래픽 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경우죠. 눈치껏 봐도 아하, 이게 눌렀을 때 이 글자가 나오고 이 그림이 나오는구나. 누르지 않았을 때. 그럼 눌렀을 때는 요 글자가 나오고 요 그림이 나오는구만. 바로 할 수 있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 인비저블은 이제 이 레이아웃인데, 그냥 보이지 않는 스위치거든요? 보이지 않는 스위치. 저게 참 애매한 건데, 이 레이아웃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인비저블 모드. 레이아웃이 특정에 해당하는 레이아웃이 되면 이제 저게 보이는 그런 기능인데,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쓸 일 없습니다. 이걸로 하지 않아요. 그냥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도 충분히 없을 수 있잖아요. 굳이 이건 안 보이는 스위치의 개념이라 가지고 뭐 비밀키 만들 생각 아니면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안 보이는 버튼 쓸 때는 그림 밑에다가 스위치 넣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쓰지. 그 다음 어피어런스가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 요게 좀 달라요. 요 처음 보는 게 생겼죠. 호리젠탈 그라데이션, 그라데이트, 그 다음에 버티컬 그라데이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좌로 그림이 생기고, 그림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상하로 생기고, 솔리드는 색깔 꽉 채우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퍼레인트, 요거는 투명. 뭐 선택하기 나름이죠. 이제 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베이직 오브젝트 할 때 이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좀 길게 했던 거예요. 요 부분은 이제 보면은 대충 이제 눈치가 나시겠죠. 텍스트 색깔, 그 다음에 보더, 이 겉에 있는 색깔, 그다음 백그라운드, 내부 선택, 라디우스, 코너 이런 거, 그다음 필 패턴. 요게 이제 조금 다양한 건데, 아까 그 선택하는 거에 세분화된 것 뿐이에요. 그라데이션 1, 2에서 여기 하얀 거랑 거무줄쭉한 거잖아요. 그 색깔을 이렇게 좀 넣고 길이도 좀 줄일 수 있고, 뭐 요런 차이인 거죠. 좀 더 쭈쭈쭈 넣는 게 점점 늘어나죠. 요 길이에 대한 정보 같은 겁니다. 디자인을 바꾸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근데 이 색깔 별로 선호하지는 않고 요 모양도 별로 좀 선호하지 않았어. 그냥 솔리드로 해버립니다. 솔리드로 해서 그림자를 따로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레이아웃. 이제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포인트 사이즈, 피트 사이즈, 요거 여백, 피처가 혹시 들어가면 넣을 수 있는 것들, 이 그래픽의 정렬 같은 것들 넣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포맷, 텍스트 포맷, 여기서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버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버튼. 그 다음에 버튼이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누르면 ON, 떼면 0. 이런 게 이제 버튼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실제 HMI에서는 누를 때 어떤 행동, 뗄 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동 복귀다. 이 차이죠. 자동 복귀구만. 이러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심볼릭 IO 필드입니다. 심볼릭 IO 필드. 일단은 인풋 필드랑 비슷하게 생겼구만. 근데 화살표가 달렸네. 그리고 프로세스 쪽은 그냥 태그를 선택해서 넣는 걸 거고, 넣었고, 모드는 이제 아시겠죠? 인풋 아웃풋이야. 좋았어. 텍스트 리스트가 있네? 텍스트 리스트 저희 만들어놨죠? EMG 텍스트 리스트를 넣었어요. 비저블 엔트리. 이게 뭔 말일까? 일단은, 이렇게, 한 두 개로 줄일게요. 두 개로 해놓고, 자, 시뮬레이션 해보자. 심볼릭 IO 필드가 뭐냐면은, 요놈입니다, 요놈. 이게 주르륵 나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까 제가 2로 줄였죠? 지금 이게 두 개만 나오죠? 나가서, 여기를, 프로퍼티에서, 한 5로 올리고, 다시, 모니터링.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5개가 나오는데, 4개가 끝이어가지고, 그냥 다 나와버렸어요. 이렇게가, 늘리는 숫자. 저거를 왜 잘해야 되냐면,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이게 그냥 튀어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개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혹시나 필요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볼릭 IO 필드였습니다. 이게 실제 IO 필드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IO 필드 펼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걸 IO 필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심볼릭 IO 필드라고 하고, 요놈은 IO 필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총 3개를 배웠습니다. IO 필드, 입력, 출력이 다 되는 변수를 제어하는 박스, 필드죠. 그 다음에 버튼, 이벤트를 생성시키는 버튼,
누를 때 이벤트, 뺄 때 이벤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는, 최소 두 가지는 있겠다. 그 다음 아이오 심볼릭 아이오 필드. 이 여러 개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필드. 요 버튼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건 꼴랑 두 개밖에 못 하는데 요거 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지. 그 다음 요놈. 그래픽 아이오 필드. 그래픽 아이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놈이랑 똑같습니다. 심볼링 아이오 필드랑 똑같은데 이제 그래픽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픽 리스트를 아까부터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만드는 건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 앤 그래픽 리스트 들어가서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래픽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래픽 하나 넣어 볼게요. 이게 0일 때 2일일 때 그래픽 아무거나 넣읍시다. 이런 거 넣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프로세스 태그 만들어 놓은 거 넣고요. 그래픽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놨죠. 그 다음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이 있네 이러면서 모니터로 갑시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값 다 적용되죠. 설마 이러면서 얘 누르면 얘도 다 되죠. 왜냐면 이게 다 똑같은 태그를 기준으로 입출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쉽지만 이게 그게 없네. 이렇게 된 거죠. 이벤트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픽 필드도 보셨어요. 그래픽 필드. 그럼 요건 뭘까요? 요건 버튼일까요? 네, 버튼입니다. 버튼. 그래픽 앤 텍스트. 이렇게 나왔죠? 그래픽하고 텍스트. 그리고 버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게 버튼하고 텍스트 필드인 거죠. 아이오 필드는 조금 많이 넣는 편은 아니죠. 사람이 숫자를 넣는다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가능하면 안 넣죠. 값을 직접 입력하는 부분은 아주 특수한 부분. 다음은 데이터 타임 필드. 이거죠,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그냥 겉껍데기 같은 게 있는 거죠. 표지, 보더를 이렇게 줄이면 저거랑 똑같죠. 글자 조금 바꾸면 똑같아지겠죠? 요거 기준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디 시간 날짜 기준이냐고 물어보셨는데 HMI입니다. HMI의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날짜 있어요. 시간하고 날짜. 거기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PC에 있는 거랑 한 1초, 2초 차이 막 나던데 하던데 여기 그 온라인 다이그노스트였나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맞추는 게 있어요. PC랑 온라인 걸어가지고 그거 누르시면 두 개가 똑같아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건 아니고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숫자를 게이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바 같은 거죠. 요 바를 좀 잘 쓰려면은 PLC에서 백분율로 변경하는 펑션을 좀 써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됩니다. HMI에서는 뭐 연산한다거나 뭐 특별한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PC 연산이 필요해요. 그런 거 필요 없던데요. 어떤 데는 막 딴 걸로도 하는 데가 이 아래에 보시면은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걸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왜냐면은 HMI는 C 언어들처럼 이렇게 PLC처럼 포커스가 무한히 돈다거나 이게 스케일을 계속 무한히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메소드라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만 동작해요. 그게 한계예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해요.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는 HMI에서 만들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HMI에서 만든 것보다 PLC에서는 뚝딱 만들 수 있는 거를 자꾸 넘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HMI 조금은 좀 화려하게 만들고 싶으면 PLC 쪽에다가 아예 펑션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줘버리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DB, 이 펑션 쓰세요 라고 아예 줘버리죠. 그럼 화면이 멀쩡하게 잘 돌아갈 테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 바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요 이너바 요렇게 이게 원래 없던 기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V15 때 생긴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봐. 이게 좀 확실히 없어 보이긴 했는데 이게 좀 있어 보이네요. 괜찮네요. 요 색상은 눈치껏 봐도 이제 요 색깔이구나 라고 딱 알 수 있겠죠. 세그먼트 뭐 차이가 뭐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컬러 그라데이션 이죠. 움직이는 이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그라데이션을 넣는다는 건데 의미 없죠. 요는 텍스트 컬러 변경하는 거, 백그라운드 색상, 그다음 리미트, 요 마커를 지워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이거 엄청 이뻐졌네요, 그림이. 옛날에 이렇게 이쁘지 않았는데.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엄청 깔끔해졌네요, 그림이. 요렇게 해서 어피어런스. 그 다음, 보더 타이. 눈금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눈금자 아니야. 이 보더는 겉대비 부분이에요. 요거 누르면 그냥 없어지네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거 수동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솔직히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스케일이 이제 그겁니다. 이 간격. 오토 스케일 하면 이렇게 딱 간격을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아니면 이렇게 직접 10 이런 식으로 넣어서 10개의 간격으로 하던가. 이게 꽤 쓸만합니다. 이거는 실제 기압계나 뭐 어떤 센서 아날로그 값 같은 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그러니까 기압계 같은 거는 게이지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날로그 센서 같은 걸로 값을 받으면 이 게이지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냥 숫자로만 보이면 조금 빨리 눈에 안 읽히거든요. 근데 게이지로 보이면 엄청 눈에 빨리 읽혀요. 지금 엄청 많이 높은 거구나 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지 기능은 PLC에서 던져주는 계산값을 읽어가지고 써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라벨 게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실제로 다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딱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이하부터는 또 다 의미 없는 것들. 스타일은 좀 중요한데 좌우냐 위아래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로도 있다는 거죠. 가로. 레프트 앤 라이트냐 아니면 업 앤 다운이냐 그런 것들 설정할 수 있어요. 레이아웃에서 스케일 포지션도 레프트 업인지 아니면 라이트 다운인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제너럴 가보면
이제 제너럴에 가보면 이 프로세스가 나오죠. 이 프로세스가 중요한 건데, 이 맥스 포지션 값은 이렇게 직접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태그 미니엄 값도 마찬가지고. 여기 0, 100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0, 100이 나오는 건데, 만일 이게 0, 100이 아니고 PLC에서 아까 제가 계산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아까부터 계산할 때 미니멈 값, 최대 값 또 PLC가 알고 있겠죠. 그 값을 태그로 커넥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태그 연결을 하면은 값도 나오고, 프로세싱 값, 실제 이 움직이고 있는 X라는 값도 여기다가 입력하면 그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습을 하기가 어렵지만 여기 맥시멈 태그 값하고 미니멈 태그 값을 받으면 그 값이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여기다가 실제 현재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게이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값이 바뀔 때마다 쭉쭉쭉쭉 움직인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막 움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 엘리멘트 다 끝나고 이제 실습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이벤트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벤트 같은 걸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할 때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 엘리멘트에 대한 설명만 한번 쭉 드릴게요. 실습을 하기엔 너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어서 IO 필드, 그 다음 버튼, 그 다음 심볼릭 IO 필드, 그래픽 IO 필드, 그 다음 데이터 타임 필드, 그 다음 바까지, 여기까지 설명드린 걸 보고 정리를 하고 다음 3편부터 또 엘리먼트 2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MI 3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